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5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8.3%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에 33.9% 대비 1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7.3%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18.2%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광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0.9%로 직전 조사 대비 상승, 투심이 개선됐다. 이번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클레이튼, 트론, 폴리곤, 아하 순으로 많았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폴리곤, 클레이튼, 솔라나, 밀크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최근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8%가 아직 악재들이 남아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풍부할 것으로 전망했다. 39.2%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3월 15일에서 3월 17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은행발 위기로 일주일간 37% 급등세를 지속한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열기를 식히며 27,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포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9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82% 하락한 27,1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1.88%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6,636.16달러에서 최고 27,670.50달러까지 올랐다. 투자심리 대선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오른 63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은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79억 4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은행 위기,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달러 익스포저 해지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은행발 위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30% 넘게 급등했다. 이번 은행 파산 사태로 은행에서 빠져나간 유동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면서 암호화폐 전반의 투자 심리도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이 21%, 도지코인이 20%, 솔라나가 20%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도 강세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3% 상승하는 데 그쳐 강세장에 소외되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강세장에도 리플은 지지부진, XRP 저가 매수 타이밍, 하지만 기술적 요인과 펀더멘털 요인 모두 잠재적 급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XRP 암호화폐는 곧 큰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18일 진단했다. 유투데이는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따라잡지 못했다. XRP의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50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쪽이든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XRP가 0.399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면 0.433달러 또는 0.5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이 수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박스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매체는 리플은 신규 계정 생성수가 증가했으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리플 커뮤니티는 2023년 상반기에 리플 소송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XRP 낙관론을 폈다. 리플 검증자 웹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은 매일 생성되는 신규 계정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월 13일에 총 2078개의 새로운 XRPL 주소가 생성됐으며 이는 1월 초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포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XRP는 한국 시간 3월 19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기준으로 0.3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월요일인 20일 증권시장 개장 전까지는 인수 조건에 윤곽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게 주요 외신 매체들의 전망이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 스위스 연방정부 내각이 CS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위기관리 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가 토요일인 18일 오후 5시부터 재무부 청사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말에 UBS와 CS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UBS의 CS 인수에 관한 합의가 일요일인 19일에 이루어지거나 그 전에 성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 중 한 명은 이런 협의에서 대개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주주총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 규제기관들로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남아있는 쟁점 중 하나는 CS의 스위스 국내 소매금융 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널리 전망되는 대로 UBS의 CS 인수가 성사될 경우 UBS는 CS의 투자은행 부문을 축소할 공산이 크다. 이 부문은 CS 본사에서 분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UBS와 CS의 시가총액은 각각 650억 달러, 80억 달러이다. 작년에 UBS는 76억 달러의 순이익을, CS는 79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UBS는 전 세계에 약 7만 4천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CS 임직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5만 명이며 이 중 스위스 근무자들이 16,000명을 넘는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 소식통 2명을 인용해 UBS가 CS를 인수하는 조건의 일부로 6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 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CS의 일부 부문을 접는 데 드는 비용과 소송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로이터의 CS의 신뢰 위기를 해소하려는 이번 협상이 상당한 장애물에 마주쳤다며 만약 UBS와 CS가 합병한다면 1만 명의 일자리가 감축돼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 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스위스와 미국 금융당국은 위기 진화를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금융당국 역시 UBS의 CS 인수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스위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A16 제프 파트너이자 코인베이스 최고 기술 책임자인 스리니바산이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200만 달러를 베팅했다. 1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미친 내기는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이자 인기 좌파 연설가 겸 분석가인 제임스 매드록의 트윗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이 계정의 소유자는 미국 달러가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100만 달러를 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스리니바사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금융 규제 당국의 파산과 무지로 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90일 이내에 가치가 40배 급등할 것이라는 데 200만 달러를 걸었다. I will take that.
You buy one BTC, I will send $1 USB. This is 41 as one BTC is worth $26 K. The term is 90 days or we need is a mutually agreed. Custodian who will still be there to settle this in the event of digital dollar devaluation. If someone knows how to do this. 링크 PIC 트위터.com UGAB9 캐시뷰 투데이는 그의 공격적인 배팅은 은행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이뤄졌다면서 이 내기 발표와 함께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최고의 콘텐츠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다가오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트시그널 이니셔티브도 함께 시작됐다고 전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포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9일 오전 8시 42분 현재 기준으로 27,0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미국 은행들에 잇따른 파산 사태로 쇠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은행 파산 사태의 요인이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다은행에서 빠져나간 유동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지난 8일 정산을 발표하면서 급락했다가 이틀 뒤인 10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벌어진 뒤에는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다. 미 동부 기준 10일 오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2개월 만에 최저치인 19,579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음 날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13일 24,000달러 선으로 급등했고 17일 26,837원으로 마감했다. SVB 파산 사태가 금융권을 덮친 일주일간 비트코인 가격은 약 37% 상승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장 시작과 마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표준시를 기준으로 시초가와 종가를 산정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18일 오후 2시 현재도 상승세를 보이며 27,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이 미국 은행 위기의 확실한 승자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이 같은 현상을 조명했다. 이 매체의 필자 조지 칼루디스는 은행의 실패와 금리 인상을 둘러싼 담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파산했거나 붕괴 중인 은행들의 위기 요인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무관하다는 점이 비트코인 시세의 호재라고 풀이했다. SVB의 경우 부실한 위기관리로 재무 상태가 허약해진 탓에 고전적인 뱅크런에 내몰렸을 뿐 그 밖에 다른 요인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은행 시스템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로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균열을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담론은 결국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빼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은행 붕괴 사태를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이 종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칼루디스는 진단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묘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듯하다. 나라별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뉴욕 증시에서만큼은 그렇다. SVB 파산 직전인 지난 9일 종가와 가장 최근 거래일인 17일 종가를 비교하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2%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0.04%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2.6% 올랐다. 미 은행 역사상 1위 규모인 SVB의 붕괴가 이틀 뒤 뉴욕 시그니처 은행 파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위시한 중소지역 은행들의 연쇄 위기설로 번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상 건너편에서 전해진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설도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리지는 못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상당 부분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 당국과 스위스 당국은 취약한 은행들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스템 위기로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한 것은 금리 전망 완화다. 은행들의 위기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의 정도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시달리던 투자자들이 나쁜 뉴스가 실은 좋은 뉴스라며 경제에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연준이 고기를 늦출 것이라며 좋아하던 역설적 상황이 재현된 셈이기도 하다. 실제로 SVB 사태 직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불치폈던 3월 빅스텝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동결 또는 금리 인하 기대까지 일각에서 부풀고 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SVB 사태 후 오히려 상당폭 올랐다는 사실은 시장의 금리 낙관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준금리와 거의 연동돼 움직이는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SVB 붕괴 전보다 1%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이나 기준금리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3월 동결 확률이 일주일 전 제로에서 현재 38%까지 올라온 것은 보다 직접적인 사례들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최대 5%에 그치고 연말에는 4% 근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연내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은행발 위기 가능성이 연준의 물가 안정 복원이라는 지상 과제를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인 76명은 연준이 오는 20일에서 22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는 5명에 그쳤고 노무라 은행 한 곳만 0.25%포인트 인하를 점쳤다. 미시 MBC 방송도 월가 전문가 등을 인용해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3월 이후의 금리 전망을 놓고서도 전문가와 투자자 사이의 시각차는 크다. 거의 1%포인트의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과 달리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에 관해 답한 전문가 63명 중 8명만이 연내 인하를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날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서방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경우 최대 5.25에서 5.5%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몇몇 은행들의 도산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의 인상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알바로 페레이라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2008년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은행권 위기가 확산하더라도 반드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은행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별개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이 SVB와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예상외의 빅스텝을 단행한 근거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논리다. 미 채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소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촉구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문제는 두 개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로 무너지는 은행이 속출하지 않는 한연준의 조기 피벗은 쉽지 않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증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7일 2395.68로 지난 10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등락하면서 788.60에서 797.39로 1.1% 올랐다. 지수는 주중 내내 등락을 반복하면서 SVB,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한 주간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242억 원, 2,89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겠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낮춘 만큼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지난 17일 기준 80%, 금리 동결 확률은 20%로 각각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과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내놓으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SVB 파산 이후 전 세계에서 은행 위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수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의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00에서 2450을 제시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지역은행 사태로 변동성 지수와 코스피 위험 프리미엄이 동반 상승했다며 이번 FOMC 이후 위험 지표가 완화하기 전까지 매수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23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4일 유로존 3월 마켓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 2월 내구재 수주.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은행권 우려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S&P 500 지수는 1.1% 하락했고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1.19% 떨어졌다. 나스닥 지수는 0.74% 하락 마감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는 4.4% 오르고 다우 지수는 0.15%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1.43% 상승했다. 은행주의 불안에 비해 시장 전체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이는 일단 지역은행들의 불안이 금융위기와 같은 체계적 위기로 번질 위험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연준을 비롯한 당국이 발빠르게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이 은행권의 불안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증시가 일부 부담을 던 점도 주가 방어에 일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실리콘밸리은행이 무너진 이후 시그니처 은행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악화했다.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은행으로 지목됐던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당국의 유동성 지원 소식에도 여전히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CS는 자산 규모 면에서 SVB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과 거래해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이 여전하다. CS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와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 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제2의 SVB로 지목되며 시장의 문매를 맡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하기로 했으나 단기적 해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지난 17일 30%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짓눌렀다. 매각 가능성과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말 동안 시장을 진정시킬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장은 당분간 은행권 우려가 진정될지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는 없다. 연준은 이번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올해 첫 회의인 2월 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다. 하지만 2월 FOMC 직후 나온 1월 고용보고서와 1월 물가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연준이 3월에 0.50%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급기야 이달 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지표 강세를 이유로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은 0.50%포인트 쪽으로 강하게 기울었다. 그러나 SVB가 지난 9일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보유한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고 이를 보전하려고 애쓰다 파산하면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은행권으로의 전이 위험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를 크게 꺾었다.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60%로 금리 동결 가능성은 40%가량으로 보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을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동결을 선택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고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 위험을 외면한 것이냐는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틀간 금융시장이 얼마나 안정되는지에 따라 수요일 금리 인상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질수록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17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13.5%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애플은 지난 한 주간 4.4%가량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12% 이상 올랐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각각 9%, 12%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주가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술주를 짓눌렀던 금리 상승 부담도 완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주 반등세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은행 침체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면 경기가 악화하고 침체 위험이 커지면 빅테크 기업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은행들의 대출은 미국 전체 은행 대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